브라보, 브라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3,000명의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무대 위 검은 연미복을 입은 테너 한재윤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42세. 국내 최고의 성악가. 유럽 3대 오페라 하우스를 석권한 아시아의 자존심. 앙코르, 앙코르. 관객들의 외침이 계속됐습니다. 재윤은 미소 지으며 피아니스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곡. 푸치니의 내순 도르마. 재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NESSUNDORMA. 그 순간 목구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재윤은 당황했지만 계속 불렀어요. 하지만 고음으로 올라가는 순간 끄극. 목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비명 같은 소리만 나왔어요. 재윤은 목을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대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재윤 씨. 누군가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재윤의 제자이자 매니저인 이수진이었어요. 28세 소프라노. 5년 전부터 재윤 밑에서 배우며 그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재윤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무대 끝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3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재윤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1시간 전. 분장실에서 수진이 건넨 차 한 잔. 선생님, 목 풀리시라고 허브티 준비했어요. 그 차를 마신 후부터 목이 이상했던 것. 설마. 쿵. 재윤의 몸이 오케스트라 피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목 뒤가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관객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이상하게도 당황함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육시 내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재윤입니다. 현재 나이는 47세. 하지만 제 이야기는 5년 전 제가 42세였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한국 성악계의 정상에 있었어요. 밀라노 라 스칼라, 빈 슈타츠 오퍼,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에서 모두 주역을 맡았던 유일한 한국인 테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어머니는 제 재능을 믿었습니다. 재윤아, 너는 하늘이 내린 목소리를 가졌어. 포기하지 마.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제 레슨비를 댔어요. 20대에 이탈리아 유학을 갔고 30대에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정상에 올랐어요. 하지만 정상은 외로웠습니다. 5년 전 그때 제게는 딱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수진. 23세의 소프라노 지망생. 우연히 대학 공개 레슨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했어요. 맑고 청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어요.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어요? 수진은 레슨이 끝난 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세계 무대에 서고 싶어요.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눈빛에 끌렸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좋아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날부터 수진은 제 유일한 제자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제 개인 스튜디오에서 레슨했어요. 발성, 호흡, 딕션, 해석.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수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여기는 감정을 조금 더 절제해야 해. 너무 드러내면 촌스러워. 아, 그렇군요. 역시 선생님. 수진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어요.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년 후 수진은 전국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2년 후 유럽 콩쿠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3년 후 오페라 단역으로 데뷔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제가 해외 공연을 다녀온 사이 수진이 제 스튜디오 금고를 열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진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레슨 자료가 필요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려다 연락이 안 돼서. 변명이었습니다. 금고에는 레슨 자료가 아니라 제 개인 녹음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발성 비법, 고음 트레이닝 노하우, 감정 표현 기법. 모두 저만의 독자적인 방법들이었어요. 앞으로는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제 해외 공연 일정이 누군가에 의해 취소되는 일이 생겼어요.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 제 매니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던 거였어요. 수진 씨,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선생님, 오해예요.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잘못 들었다고요? 명확한 계약 내용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또 사과.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외로웠어요. 유일한 제자. 유일하게 제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수지는 제 공식 매니저가 됐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스케줄을 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매니저가. 그분은 나이도 많고 해외 업무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는 영어도 잘하고 유럽 사정도 잘 알아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존 매니저는 60대로 디지털 환경에 약했어요. 알겠어요. 한번 해봐요. 그날부터 수진은 제 모든 일정을 장악했습니다. 공연 계약, 음반 녹음, 광고 섭외. 모든 것이 수진의 손을 거쳤어요.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수진이 알아서 척척 처리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 공연료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번 공연 계약서를 보니 개런티가 작년보다 30% 낮은데요? 선생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주최 측에서 예산을 줄였대요. 그래도 이건 너무. 선생님, 요즘 젊은 성악가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수진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공손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크리스마스 갈라 콘서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3,000석 규모. 국내 최대 클래식 행사였어요. 수진 씨, 이번 갈라는 꼭 하고 싶어요. 계약 잘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한 달 후, 주최 측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한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번 갈라는 다른 분으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매니저분께서 선생님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렵다고 하셔서.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 씨,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그게 왜 제 이름으로 거절을 한 거냐고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갈라 무대 제가 서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주최 측에서 젊은 소프라노를 원했어요.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 기술을 배우고 제 인맥을 이용하고 그리고 저를 밀어내려 했던 겁니다. 수진 씨, 당장 나가요. 더 이상 제 제자도 매니저도 아니에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사실 저는 나가라고. 수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은 나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제 개인 녹음 파일들을 들고 대형 기획사와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재윤 테너의 비법 전수받은 차세대 디바. 언론이 수진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이용해서 저는 법적 대응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증거가 없어요. 파일들을 공개하지 않는 한 저작권 위반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수진 씨 측에서는 선생님께 정식으로 배운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5년간 쌓아온 신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자, 그 모든 것이 배신이었다는 현실. 그해 봄, 예술의 전당에서 제 독창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배신 이후 저는 많이 지쳐 있었으니까요. 공연 당일 오후, 분장실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마지막 공연이라고 들었어요. 축하드리러 왔어요. 수진은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캐모마일 허브티예요. 목 풀리시라고 준비했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받아들었어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만큼은 좋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차를 마셨습니다.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났어요. 그럼 좋은 공연 되세요, 선생님. 수지는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무대에 올랐을 때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삐삐삐 울리는 기계음, 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한 선생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할 뿐.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낙상사고로 경추 4번과 5번을 다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성대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MRI 결과 성대 주변 근육과 신경이 광범위하게 손상됐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성악가에게 목소리가 없다는 것. 그것은 죽음과 다름없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척.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수진을 노려봤어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저는 계속 수진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안해요. 제가 선생님을 화나게 해서 이런 일이.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간호사는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환자분이 지금 충격 상태라서 그래요. 수진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선생님, 회복하세요.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의 하소연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경찰이 병실에 왔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러. 한 선생님, 혹시 고의로 밀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였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저는 종이에 썼어요. 이수진. 경찰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 한 선생님이 당신을 지목했는데요? 네. 제가요? 저는 그날 분장실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나왔어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당신이 차를 가져다 준 게 맞나요? 네, 선생님께 허브티를 드렸어요. 평소에도 자주 드리던 거예요. 그 차에 뭔가 넣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을 존경해요. 왜 제가 그런 짓을?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저를 봤어요. 한 선생님,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심만 있을 뿐. 목격자는요? 없었습니다. 분장실에는 저와 수진 둘뿐이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수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수진 씨,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충격받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수진은 다시 완벽한 제자의 얼굴로 돌아갔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목소리 없는 고발은 누구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홀로 사는 독신자의 집.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입을 벌렸습니다. 아. 바람 새는 소리만 났습니다. 아. 아. 아무리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거울이 깨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차세대 디바 이수진, 밀라노 콩쿠르 우승. 화면에 수진이 나왔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재윤 선생님께 배운 기법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복수. 그것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목소리도 없는 제가.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음. 열어봤어요. 안에는 녹음기 하나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재윤 선생님께. 선생님의 억울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녹음기에는 이수진이 선생님께 건넨 차에 성대마비 약물을 넣었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복수를 원하신다면 전라남도 고흥군 복내면 오천리로 오십시오. 거기 답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래, 내가 약 탔어. 성대 마비시키는 거. 어차피 늙은이 목소리는 필요 없잖아. 내가 한재윤보다 더 잘해. 이제 내 시대야.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편지 말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녹음인지도 불분명했고 저는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먼 곳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복수를 위해. 고흥까지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오천리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인구 10명도 안 되는 곳. 마을 끝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에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소리의 집이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한재윤이구만. 할머니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집안은 온통 악기와 소리 관련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장구, 북, 가야금, 그리고 벽면을 채운 수많은 판소리 음반들. 앉게.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종이에 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송옥란이라고 해. 70년 전에는 국창이라 불렸지.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송옥란. 전설적인 판소리 명창. 5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인물. 놀랐구만. 나를 아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옥란 명창은 한국 판소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목소리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갑자기 은퇴하고 사라졌어요. 자네 목소리 들어봤네. 라스칼라 공연. 훌륭했어.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소리가 없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불렀네. 왜요? 종이에 썼습니다. 자네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주려고. 불가능합니다. 의사들이 모두. 의사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나도 한때 목소리를 잃었었어. 할머니는 자신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40년 전 제자가 나를 배신했지.
자네처럼. 저는 할머니를 빤히 봤어요. 공연 전날 밤 제자가 내 차에 독을 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 무대에서 망신을 당했고 모든 것을 잃었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5년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의사들도 포기했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네. 산속에 들어가 홀로 수련했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몸으로 소리를 만들었지. 몸으로 소리를? 그래. 성대가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 판소리의 근본이지. 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깊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마치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울림. 이게 진짜 소리야. 성대만 쓰는 건 껍데기지.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쉽지 않네. 최소 5년은 걸릴 거야. 5년. 저는 망설였습니다. 5년이나 걸린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야 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약속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지.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후 나는 다시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수진 앞에 나타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4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게. 수련 시작이야. 밖으로 나갔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바다로 가자. 할머니를 따라 해변으로 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어요. 벗어. 네. 옷 벗으라고. 바닷물에 들어가야지. 저는 옷을 벗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11월 바닷물. 얼음장 같았습니다. 더 들어가. 가슴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제 소리를 내봐.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대로 내지 말고 배로 내. 배로. 배꼽 아래, 단전에서 소리를 끌어올려. 저는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그래, 그거야. 계속해. 저는 1시간 동안 바다에 서서 소리를 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됐어. 나와.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수건을 건넸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해. 100일 동안. 100일. 차가운 바닷물에 100일.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본격적인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판소리는 몸 전체로 하는 거야. 성악은 목으로만 하지만 판소리는 다르지. 할머니는 장구를 쳤습니다. 둥둥 따 둥둥 따. 이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여. 저는 할머니를 따라 움직였어요. 발을 구르고 팔을 휘두르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소리는 움직임에서 나와. 몸이 편해야 소리가 나오지. 이 시간 동안 몸을 움직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오후에는 호흡 훈련. 배로 숨쉬기. 가슴이 아니라 배가 나와야 해. 저는 바닥에 누워 배 위에 책을 올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책이 올라가고 내쉬면 내려갔어요. 더 깊이. 배꼽까지 공기가 들어가야 해. 1시간, 2시간, 3시간.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저녁에는 발성 연습. 아 하고 소리 내봐. 성대 말고 배로. 저는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냈습니다. 아. 작고 약한 소리. 더 깊이. 땅속에서 끌어올리듯이. 아. 조금 나아졌습니다. 좋아. 매일 1000번씩 해. 1000번. 하루에 1000번 발성.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바다, 몸 움직이기, 호흡, 발성. 똑같은 루틴.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아, 모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자음을 붙여보자. 가, 나, 다. 한 글자씩. 천천히. 2달째.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 는, 한, 제, 윤. 제 이름을 말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재윤아. 잘했어. 3달째.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한재윤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고 거칠었습니다. 예전의 맑은 테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판소리 단가부터 해보자. 사철가. 봄에는 도화만발하고. 저는 따라 불렀습니다. 봄에는 도화만발하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음정도 불안정했습니다. 괜찮아. 계속해. 매일 같은 곡을 불렀습니다. 100번, 200번, 1000번. 6달째. 목소리가 안정됐습니다. 봄에는 도화만발하고. 판소리 특유의 굵고 깊은 목소리. 서양성악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하지만 강렬했습니다. 할머니는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금부터 심청가를 배울 거야. 판소리 5마당 중 가장 어려운 곡이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심청가 중 범피 중류 대목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에헤이 어허. 추임새와 함께. 목소리는 이제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산처럼 웅장했어요. 예전의 테너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새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윤아, 이제 내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 뭔가요? 서양성악과 판소리를 합치는 법.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불가능해요. 완전히 다른 장르인데. 누가 불가능하다고 했나? 네가 만들면 되지. 할머니는 악보를 꺼냈어요. 푸치니의 내순 도르마.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다 실패한 곡. 이 곡을 판소리 창법으로 불러봐. 내순 도르마. 저는 판소리 방식으로 불렀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로. 이상했어요. 하지만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래, 그거야. 서양곡에 동양의 혼을 넣는 거지. 2년째. 저는 오페라 아리아들을 판소리 창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디, 푸치니, 모차르트. 모든 곡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장르야. 네가 만든 거지. 3년째.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섰어요. 예전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더 깊었고 더 넓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재윤아, 이제 됐어. 내 목소리를 찾았어. 하지만 뭐가 부족한가? 고음이요. 예전만큼 높은 음이 나오지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음이 전부가 아니야. 내 목소리는 이제 깊이가 있어. 그게 더 중요하지. 4년째. 저는 할머니 앞에서 완벽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내순 도르마. 판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 NESSUN DORMA. 목소리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올랐어요. VINCER. 마지막 고음. 예전처럼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강렬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윤아, 넌 해냈어. 완전히 새로운 성악가로 태어났어. 5년째. 어느 봄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재윤아, 이제 갈 때가 됐어. 어디로요? 서울로. 내 복수를 완성할 시간이야.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5년간 저를 키워준 은인. 할머니, 어떻게 감사를. 감사는 필요 없어. 네가 무대에서 다시 노래하는 것. 그게 내 보답이야.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이수진의 모든 것. 앞으로 계획, 공연 일정, 약점까지. 어떻게? 나도 한때 배신당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패턴은 다 똑같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수진은 3개월 후 예술의 전당에서 독창회를 연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한재윤 선생 추모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해 마지막까지 홍보하려는 것.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날 네가 나타나는 거야.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하는 거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도시는 변해 있었습니다. 더 높은 건물, 더 많은 사람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47세. 5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웠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재윤이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 예전과는 다르지만 더 강렬한 목소리.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공연은 3개월 후. 그 전에 준비할 것이 많았어요. 먼저 증거 확보. 할머니가 준 녹음 파일을 법률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증거요? 현장에서의 자백이요.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것. 현장 자백. 그것은 제가 무대에 나타났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신분 위장. 5년간 사라진 저. 사람들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송재윤. 할머니 송옥란의 성을 빌렸어요.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공연 잠입. 수진의 공연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관객으로? 아니요. 무대 위에 서야 합니다. 저는 공연 기획사에 연락했어요. 송재윤이라고 합니다. 전통음악과 오페라를 융합한 신인 성악가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이수진 씨 공연에 게스트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무료로요. 무료요? 네. 저도 한재윤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추모 공연에 함께하고 싶어요. 오디션 영상 보내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했던 영상을 보냈습니다. 내순 도르마를 판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영상. 이틀 후 연락이 왔어요. 송재윤 씨 정말 독특하시네요. 이수진 씨께 말씀드려 볼게요. 일주일 후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이수진 씨가 흥미로워하시네요. 일부 오프닝 무대를 맡아주세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수진의 공연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연습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복습했습니다. 목소리는 날로 강해졌어요. 어느 날 공연 리허설에 참석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5년 전 제가 쓰러진 바로 그 무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송재윤 씨,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NESSUNDORMA. 목소리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태프들이 일손을 멈췄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VINCER.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박수. 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창법은 처음 들어봐요. 동양과 서양이 완벽하게 합쳐졌어요. 무대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수진이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 더 화려해졌습니다. 명품 드레스, 화려한 액세서리. 제 것을 빼앗아 만든 성공. 송재윤 씨?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이수진 선생님. 영광입니다. 수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5년간 변한 제 모습. 거칠어진 목소리. 목소리가 독특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전라도에서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판소리를. 그런데 왜 오페라를? 두 장르를 융합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네요. 공연 잘 부탁드려요. 네, 선생님. 수진은 돌아갔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수진. 곧 내 앞에 다시 서겠다.
공연 일주일 전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한재윤 선생 추모 공연, 이수진 독창회, 특별 게스트 송재윤. 제 가짜 이름이 포스터에 올랐어요. 인터넷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송재윤이 누구야? 오디션 영상 봤는데 진짜 독특해. 판소리랑 오페라를 섞었대. 한재윤 선생님이 보시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 그 댓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바로 한재윤이다. 공연 전날 밤, 저는 콘서트홀 근처를 걸었어요. 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쓰러진 무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던 공포, 배신의 순간,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난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재윤아, 준비됐나? 네, 할머니. 긴장하지 마. 내 목소리를 믿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니었으면. 그만해. 네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 그게 내 보답이라고 했잖아. 할머니도 오시나요? 당연하지. 내 제자의 귀환을 내가 어떻게 안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공연 당일 2025년 5월 15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3,000명의 관객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검은 한복, 전통과 현대를 섞은 의상,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네, 이, 오, 우. 완벽했어요. 5년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송재윤 씨 30분 후 무대에 올라가십니다. 알겠습니다. 무대 뒤로 갔습니다. 수진이 보였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재윤 씨 긴장되시죠? 조금요. 잘하실 거예요. 오프닝 무대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수진은 여유로웠습니다. 자신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재윤이라고는 꿈에도 모르고. 객석이 어두워졌습니다. 공연 시작.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5년 전 우리 곁을 떠난 위대한 테너 한재윤 선생님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재윤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 이수진 소프라노가 오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전통 판소리와 오페라를 융합한 새로운 시도. 송재윤입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을 기다린 순간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3,0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깊이 인사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내순 도르마 전주. 5년 전 제가 실패한 바로 그 곡.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NESSUNDORMA.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 판소리의 굵은 성음. 하지만 오페라의 서정성도 담겨 있었어요. 관객석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NESSUNDORMA2FU OPRINCIPSSA. 목소리는 파도처럼 밀려갔어요. 콘서트홀 구석구석까지.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의 맑은 테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었고 무거웠고 단단했습니다. NESSUNDORMA. 관객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VINCER. 그 순간 저는 일부러 음을 끌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끝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노래를 멈췄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당황한 듯 연주를 멈췄고 콘서트홀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객석이 보였어요. 3,000명의 얼굴. 그중 맨 앞줄 VIP석에 앉아있는 이수진. 그녀는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곡은 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다 쓰러진 곡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당시 저는 무대 위에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노래하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제 분장실에 한 사람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무대 뒤를 바라봤습니다. 제 제자이자 제 매니저였던 사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이수진을 바라봤어요. 이수진 씨. 콘서트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 무대로 올라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오늘 꼭 해야 합니다.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공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공연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를 통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내가 약 탔어. 성대 마비시키는 거. 어차피 늙은이 목소리는 필요 없잖아. 내가 한재윤보다 더 잘해. 이제 내 시대야. 순간 콘서트홀 전체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저게 뭐야? 녹음? 설마 진짜야?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조작이에요. 저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이 녹음은 제가 목소리를 잃은 바로 그날 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 얼굴. 설마. 저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멈췄다가 한재윤입니다. 순간 정적. 그리고 폭발적인 소리. 누군가는 벌떡 일어섰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으며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죽었잖아. 목소리도 못 낸다면서.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건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노래했습니다. 이번엔 노래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NESSUNDORMA. NESSUNDORMA.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한 소절. VINCER. 이번엔 콘서트홀이 흔들릴 만큼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진은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살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고 싶었다면 남의 목소리를 죽이지 말았어야죠. 그날 밤 공연장은 박수와 사이렌 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이수진은 경찰에 연행됐고 저는 무대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조명이 하나 꺼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소리 없이 시작됐지만 진실은 결국 가장 큰 소리로 울린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한동안 떠들썩했어요. 죽었던 테너의 귀환, 무대 위 폭로, 충격의 실화, 배신한 제자 구속,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고 복귀 공연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미 무대에서 해야 할 말은 전부 끝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나이는 73입니다. 서울 외곽 작은 산자락 아래 조용한 단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젊을 때처럼 높은 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 제 소리는 높이가 아니라 무게로 울리니까요.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선생님, 다시 큰 무대에 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미 가장 큰 무대에 한 번은 섰으니까요. 그날 진실을 노래했던 그 무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작은 문화센터에 나갑니다. 수강생은 많아야 5명. 대부분 50대, 60대입니다. 퇴직하고 인생의 다음 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저는 노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았던 말, 삼켜버린 감정,
살아온 세월이 다 모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떤 분은 노래하다가 울고 어떤 분은 끝내 소리를 못 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소리는 억지로 뽑아내는 게 아니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초청 공연이 들어왔어요. 관객은 20명 남짓. 무대도 아닌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조용히 섰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NESSUNDORMA.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파도 소리조차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아직도 노래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노래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이유를 잊어버릴까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성악가의 인터뷰.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 목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찾게 될 겁니다. 다만 아주 많이 부서지고 나서요.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 앉아 불을 끄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마지막으로 소리를 냅니다. 아, 누가 듣지 않아도 괜찮은 소리. 박수도 무대도 필요 없는 소리. 그 소리가 가슴에서 시작해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제야 알겠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승부도 끝났고 남은 건 오직 하나. 내가 살아온 만큼의 소리.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숨을 쉽니다. 소리는 사라져도 삶은 계속되니까요.